반갑습니다. 척척박사 사주 권연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궁합을 할 건데요. 궁합 아주 중요하죠. 남녀 관계뿐이 아니라, 우리 인간 대 인간, 관계에서도, 궁합을 알면은, 사람을 또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나쁘게 활용하시면 안 되고. 자, 이제 궁합을 볼 때, 주로 이제 남녀 관계에 있어서, 또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궁합을 많이 보죠. 왜냐면, 우리가 배우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그릇이 배우자한테 담겨지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가 어떤 그릇에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져요. 그래서 만약에 그릇이 막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요게 배우자 그릇이야. 또 물을 채워서 이게 얼리잖아요. 얼음이 요 모양으로 생긴다니까. 근데 요게 반듯하게 생겼으면은 여기다가 얼음을 재면은 물을 얼려서 얼음이 되면은 저렇게 반듯하게 나오고. 그래서 그 그릇이 어느 그릇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래서 쌍둥이 사주가 배우자에 따라서 한 30 넘어서부터는 이렇게 삶의 내용, 모양이 달라지는 게 그래서 그래요. 뭐 어느 정도 같은 패턴으로 간다 해도 배우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궁합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남용 입장에서는 재성, 여명 입장에서는 관성, 그것이 모양이 잘생기고 뿌리가 있으면서 안정되게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은 우리가 일단은 배우자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연월에 있어야지 결혼 종령기가 되면은 그걸 갖다 끌어다 쓰지. 여기는 없는데 시지에 뚝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써먹기가 상당히 힘들죠. 늦게 써먹을 테지. 그게 또 다른 그 육친과의 그 관계, 또 여명 입장에서는 관성이 또 식상과 물이 지어 있는지, 남명 입장에서는 재성이 자식공에 해당하는 뭐 관성과 물이 지어 있는지, 또 거기에 어떤 그 인성의 소통인자,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 이제, 어쨌든 그 제 관이 이제 안정된 모양을 취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게 일지 자리, 내 배우자 자리, 거기가 조화도를 잘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부부 생활, 해로의 관점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은 생리사별로 들어갈 건지 그런 거를 여기서 다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간여지동 사주 뭐 이러면은 배우자 자리에 이제 내가 들어앉아 있으니까, 겁재가 들어앉아 있으니까 상당히 좀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배우자를 자꾸 밀어내는 기운이 세죠. 그래서 배우자 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60갑자는 이제 뭐 60개 중에서 그게 잘 맞는 케이스가 사실은 한 6, 7개 정도 되나? 대부분은 뭐가 하나씩 빠지거나 뭐 좀 부족하거나 하는데 그거는 부부가 살면서 어느 정도 채워 나가면서 살아야 되고 또 운에서 또 받쳐줄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이제 다 틀려요. 경신일주라고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간여지동으로다가 이제 깔려 있는데 경신일주 남명이다. 그러면은 을이라고 하는 이 정제합을 끊임없이 하려고 하겠죠. 을경합을. 그런데 을이라고 하는 글자가 신에 딱 들어가면은 태지에 놓이게 되잖아요. 태지. 그래서 부인 역할이 잘 안 돼. 태지에 들어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 소극적이고 또 이 부인 입장에서는 이 경신일주 남편한테 가면은 한없이 자감한 죠. 그냥 이렇게 태지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조화도가 떨어지는데 요때 요 신금이라고 하는 그 내 일지 배우자 궁에 있는 똑같은 그 원숭이띠, 신생띠 배우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주 또 기가 막히게 잘 살아요. 왜냐면은 나는 이미 내 배우자 자리에 신생 이외에는 난 받아들이지 않겠어라고 하는 어떤 암시의 글자가 있어서 또 그런 그 규격에 딱 KS 마크 찍힌 거야. 그 규격에 맞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어쨌거나 하면 잘 살아요. 그래서 간여지동 사주다. 그래서 뭐 다 못 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 간여지동 사주들은 여기 그 일지 자리에 같은 띠 있잖아요. 왜? 내가 뭐 기유생이다. 그러면 닭띠 배우자. 임자생이다. 저 임자일주다. 그러면은 뭐 쥐띠 뭐 이렇게 이게 일주로다가 보셔야 돼. 일주. 그렇게 보시면은 참 잘 맞아요. 간여지동 사주들은.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한 4가지 패턴으로다가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요. 첫째, 삼기, 을병정, 간무경, 또 신임계. 이게 이제 하늘에서 뿌려진 어떤 그 기운인데, 정신의 어떤 충일성,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이네 글자, 네 팔자에 이 두 글자가 있는데, 한 글자를 충족해주는, 인연을 만났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이제 천생연분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세월이 일정 기간 있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안 헤어집니다. 잘 살아요, 끝까지. 뭐 부부가 당연히 조금씩 싸우고 살겠지. 그것도 안 싸우고 살면은 뭐 부부인가,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띠별 에너지 차이. 제가 아까 목성의 기운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그 에너지 편차가 생기는데, 즉, 남자가 인옷을 띠다. 그러면 나보다 이 아랫 단계에 있는 배우자를 만나거나 또는 나랑 같은 인옷을 그룹에 있는 나랑 같은 띠 그룹. 그런 경우에 상당히 잘 삽니다. 또 반대로 여명 입장에서는 내가 인옷을 띠다. 그러면은 같은 인옷을 띠 그룹에 있거나 아니면은 나보다 윗단계, 여기 사유축 그룹이죠. 여기 띠들을 만나면은 그런 대로 아주 잘 삽니다. 이게 그 띠의 조화도예요. 남명과 여명이 음양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났을 때 가장 그래도 무탈하게 살더라. 그 에너지 편차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가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 인간관계 모든 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셔도 돼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왠지 모르게 나는 저 사람 앞에 가면 왠지 작아지는 사람이 있고 왠지 이 사람은 좀 만만한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기운 자체가. 그 에너지 차이예요. 그 에너지 차이에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호술띠가 예를 들어서 신자진 띠하고 만났다. 그런 경우에는 충작용이 일어나죠. 인신충, 좌우충, 진술충. 안 맞아. 사는 내용이 다 틀려. 인생관도 틀려. 하다못해 나는 뭐 국수 먹으려면은 뭐 여기는 뭐 저기 그렇지 뭐 짜장 먹으려는데 짬뽕 먹으려는 거야. 그거 똑같은 게 그냥 한 개도 안 맞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충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은 한 공간에 같이 있지 못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이제 부부가 이렇게 만났다. 그러면은 한쪽이 잘 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한쪽은 반드시 내려가게 돼 있어. 남편이 잘 되면 부인이 아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부인이 잘 나가 사회적으로 그럼 남편이 좀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몸이 아프거나 막 이런 형태로다가 그 충작용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적으로나 아니면 또 뭐 아이들 교육 핑계 대고서라도 뭐 이렇게 조금 떨어져 지내는 거 그것도 개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세월 좀 떨어져 사는 그 기간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도 이제 해로는 하는데 사실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다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쓰여질 것 부부 관계 맺을 때 궁합을 우리가 이제 볼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띠가 이렇게 있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렇게 어른들 말씀하시잖아. 4살 때는 궁합도 안 본다고. 그게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에너지 그 기운을 갖기 때문에 4살 차이는 띠도 안 봐요. 그냥 무조건 궁합이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행. 우리가 오행이 요거로다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데 이게 이제 그 함정이 뭐냐면은 내 사주에 불이 많다. 또 그래서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상대방 사주가 이제 물이 많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그 오행의 어떤 그 충족은 될지 모르지만은 그거 가지고 이제 부부 사이가 뭐 조화도가 높다.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보실 수는 없어요. 이 오행이라고 하는 그 기운은 어떤 그 건강 또는 뭐 자식 출산 뭐 이런 거와 관련이 돼서 좀 더 보시고 이 육친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조화도는 이걸로다가 보시면은 안 돼요. 뭐 어느 정도 이제 참작은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그 비유를 해보시면 돼. 만약에 찌개를 하나 끓이는데 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재료가 다 있으면은 맛있는 게 되겠지. 그게 적당히 조화가 이루어지면은. 근데 거기에 뭐 된장국을 끓이는데 뭐가 하나 다 재료는 다 있는데 된장이 하나 없어. 또 된장도 준비가 됐었는데 가스불 켜려니까 가스불이 또 가스가 떨어져서 안 되네. 뭐 이러면은 뭐가 하나 부족하잖아. 근데 이게 자녀 출산과 관련해서 그 오행이 잘 그 균형이 잡혀 있잖아요. 그럼 자식 출산이 순조롭고 그 자식이 건강하면서 아주 그 현달한 자식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오행은
건강 또는 이제 자식 출산 뭐 이런 거 보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궁합, 속궁합 하면 우리가 많이들 보는 게, 육합으로다가 보면은 참 잘 맞는 거다. 아주 찰떡궁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육합은 말 그대로 첫눈에 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쫙 달라붙는데,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그냥 엄청 좋았던 것 같은데, 아주 나중에 실증나. 그게 뭐, 사랑의 유효기간은 뭐, 6개월이다. 뭐, 길게 가면은 뭐, 한 2년까지도 간다 그러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 육합은. 그래서, 육합은 그 부부 조화도 면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강력한 건 아니고, 그거보다는 속궁합 볼 때 그 일지가 같은 녀석들, 갑인일주인데 병인일주다. 그 부부가. 그러면은 아주 잘 맞죠. 그게 뭐냐면은, 일지가 같다라고 하는 건 내 몸이란 말이야. 내 몸의 생체 리듬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잘 맞는 거야. 그래서 뭐, 의기투합도 잘 되고. 근데 뭐 한쪽은 뭐, 여보 사랑해 뭐 이러는데 뭐, 졸려 뭐 이러면 또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이게 생체 리듬이 같다 보니까 잘 맞고. 그러면 일지가 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또 의외로 또 충이 또 잘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합보다는 좀 덜하지만, 같거나 이런 거보단 덜하지만은, 충이라고 하는 거는 한 공간에 어떤 기운이 하나가 이렇게 그 쇠퇴가 되면 또 다른 기운이 와서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이게 건드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툭 건드리면 또 이쪽에 움직임이 발생해서 또 이렇게 또 싹 사랑을 하고, 또 이쪽이 또 싹 비워지면은 또 이렇게 충으로 해서 또 채워주고 하는 그 충작용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의외로 이렇게 푸닥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밀당이라 그러죠. 밀고 당기면서 하는 아주 그냥 그 버라이어티하게 또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류에 또 들어간답니다. 충이 있으면은 단조로운 거 좀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합 같은 경우에도 어떤 목적의 합, 사회합, 정신적으로 의기투합이 딱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여보, 요번 주 금요일 날은 뭐 별일 없지? 뭐, 일찍 와. 뭐, 오늘은 뭐, 한잔하고 우리 사랑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 삼합이 있으면 그런 걸 잘한다고. 그래서, 참 신기하지, 이게.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것, 부부관계에 주의하실 것. 부부 생활을 너무 자주 하면은, 이게 에너지가 많이 딸리기 때문에, 특히 남녀 입장에서는 그 정수라 그러죠. 그 정수가 이제 자꾸 말라. 그래서 고갈이 되다 보면은 수명하고 반드시 그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써버린다. 그러면은 뭐 당뇨가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로든 고질병 같은 게 생기고, 또 나의 수명이 또 이렇게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정수를 아낄 것.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에는 이제 적당히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살면 되는데, 문제 애인을 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애인은 자주 못 만나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몰래 눈 피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자주 안 하게 되겠지 뭐. 근데 어쨌든 이거를 갖다가 슬기롭게 현명하게 이렇게 쓰시되, 또 부부간에 또 서로 지켜야 될 건 또 지키고, 서로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살아가셔야지, 궁합이 좋네 나쁘네 뭐 해서 거기에 이렇게 너무 궁합이 나빠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싸우는 건가 뭐 이러면은 살 것도 못 살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원진살이 있으면은 뭐 살에 못 사네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이제 원진에 걸리려면은 해생 남편이 진생 부인을 만났다. 진해 원진 기문에 걸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남녀 입장에서 이제 한 단계 아래 그룹이잖아. 그러면은 원진 기문이 있어도 이런 경우에는 안 헤어지고 잘 살아요. 왜, 남자가 조금만 그 노력을 하면은 여자를 감싸주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안 헤어진답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양면의 양날의 칼날 같아서, 하나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서 치소처럼 올라가 있으면 또 내가 거기에 맞춰주면 되는 거고, 또 승질 났다고 해서 둘 다 똑같이 양양거리고 싸우면은 뭐 세상에 뭐 같이 살 부부가 몇이나 되겠어요. 궁합은 그 정도로 보시고, 또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궁합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